예, 안녕하십니까. 예, 박병환입니다. 오늘 제 주제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통일 신라의 지방 행정 체제인 구주 오소경의 위치 비정을 중심으로 신라 강역에 대한 그 문제 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기본적으로 지금 통솔에서 주장하고 있는 소위 신라 강역, 통일 신라 강역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그리고 이 신라 북계에 대한 이제 통솔과 최근 반론을 비교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새로운 접근 방식에 의한 반론. 그래서 역사 지리에서 가장 중요한 방위를 기준으로 했을 때 통솔이 비정한 구주 오소경의 위치가 맞느냐, 합리적이냐를 따져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구주의 위치, 오소경의 위치, 그리고 신라 군사 조직 식별 표시색으로 본 구주의 배치 검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서에 나와 있는 고대 인구 통계 관점에서 과연 통솔에서 주장하고 있는 뭐 대동강 원산, 뭐 평양 원산 이남 지역의 구주 오소경 배치가 과연 가능한 것인가, 이렇게 따져보고 결론을 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선 이 두 장의 지도를 가져왔는데, 이거는 지금 우리 중고등학교 교과서, 그리고 뭐 대학 수주 교재에 나와 있는 뭐 국사에 나오는 삼국시대 지도죠. 그래서 왼쪽이 이제 진흥왕 때, 오른쪽이 통일 이후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지도를 비교할 때 쉽게 좀 이상하다. 소위 그 마지막 고구려 당과의 전쟁에 신라가 참전을 했는데, 그러면 신라는 그 엄청난 그 이 군수 물자와 병력을 댔는데 그 결과로 얻은 게 뭐냐? 오른쪽 지도를 한번 보시죠. 소위 이제 진흥왕 때, 이게 이제 뭐 5세기쯤 되나요? 예. 이때 그 진흥왕이 아주 그 활발한 영토 확장 노력을 해서 아까 이제 조 박사님 강역을 확장해서 지금 지도에서 보는 것과 같이 경상남북도, 충청남도, 뭐 충청북도, 그리고 전라남북도의 서부 일부 지역, 그리고 경기도, 강원도, 함경남도 이렇게 이미 신라 영토가 되었는데, 그 뒤로부터 소위 이제 7세기 중반 668년에 고구려 당간의 그 최후의 전쟁이 벌어지는데, 거기서 열심히 싸웠는데 김유신 장군이 이 두 지도를 비교해 보면 이 고구려 당 전쟁에 참전해서 신라는 얻은 게 없어요. 백제 땅 빼놓고는. 왜냐하면은 저 황해도 지역이 을 얻었다고 볼 수 있는데, 그 면적과 진흥왕 때 이미 차지했다고 하는 함경남도 지역을 비교하면 뭐 거의 비슷합니다. 그게 어찌 된 일인가?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상식에 반하지 않는가? 예나 지금으로나 어떤 한 나라가 전쟁에 참전할 때는 다 자기 이익을 취하고자 하는 것이지, 뭐 외적의 침입을 막아내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어떻게 이렇게 그리고 또 사서 기록에 보면은 고구려가 멸망한 뒤에
신라가 당이 욕심을 부리자 당군을 몰아내기 위해서 또 10여 년 가까이 전쟁을 한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럼 뭘 얻었다는 건가? 이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상식으로 제가 접근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 사서에 이런 대목이 나와 있습니다. 저런 대목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상식으로 봐서 이거 말이 안 된다. 그 삼국사기에도 보면은 제가 뭐 과문한 탓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신라 본기 진흥왕조에 그 기록되어 있는 진흥왕 당시의 그 강역 확장 관련 기사가 뭐 별 몇 건 없어요. 그리고 그것도 명백하게 예를 들어서 고구려와 전쟁을 벌여서 뺏었다. 뭐 이런 식의 그게 없어요. 무슨 주를 새로 설치했다. 그 주의 이름을 바꿨다. 뭐 이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이상하다. 네, 지금 말씀드린 거. 그리고 이 지금 진흥왕 성수비라고 창녕, 북한산, 뭐 황제영, 마은영 그러는데 뭐 북한산비는 뭐 조선시대 뭐 김정희라는 사람이 모르겠어요. 어떻게 뭐 금속문의 대가라고 하는 그 사람이 뭐 해독을 했는데 뭐 진흥왕 거다. 근데 나머지 세 개는 뭐 진흥왕과 관련이 있다는 내용도 없어요. 그래서 진흥왕 순수비라는 게 과연 있었느냐? 그것도 좀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그 진흥왕의 어떤 강력 개척 기록이라는 게 별게 없다. 그러나 어쨌든 통솔의 주장이 이와 같은데 그럼 이와 같은 통일 이후에 그 통일 신라의 지방 행정구로는 좀 맞지가 않는다. 그래서 지금 그 현재 인하대학교 고조선 연구소에서 몇 년 전에 반론을 낸 게 있죠. 그래서 오른쪽이 바로 그겁니다. 근데 인하대 고조선 연구소의 그 반론은 뭐 이제 여기저기 사서에 나온 지명의 비정을 가지고 하는 얘기고 저는 이야기가 좀 다릅니다. 어쨌든 기존 통솔과 반론 비교표를 하나 좀 간단히. 그러니까 지금 통솔은 폐강이 대동강이다. 근데 반론은 폐강 폐수 언이하다. 그게 이제 요령선 해주시고 그 통솔의 경우는 북계에 대한 그 이야기가 없어요. 워낙 그 이제 대동강 원산고 구간이 짧기 때문에 별 할 얘기가 없었던 모양이에요. 이제 반론에서는 길림성 합달령이다. 그 동북계는 이제 뭐 정총군이 발해와 신라의 경계였다라고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정총군이 어디냐? 그걸 가지고 한쪽은 이쪽 그 원산, 한쪽은 지금 길림성 연변조선 자치구에 있는 그 용종시로 좀 보고 있죠. 뭐 그런데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러한 그 인하대 고조선 연구소의 접근 방식하고도 좀 다른 겁니다. 이 적어도 지금 이제 지도에서 동서남북을 가리는데 크게 나눠서 뭐 세부적으로 나누면 세 가지 기준이 있고 좀 크게 나누면 진북과 도북이 있습니다. 진북이라는 건 뭐냐? 옛날 사람들이 적어도 18세기 이전에 옛날 사람들의 방향을 잡을 때는 태양의 움직임 그리고 북극성의 위치를 중심으로 했던 것이지 뭐 그 당시에 지도다운 지도가 없었기 때문에 지도 가지고 동서남북을 가린다는 건 말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사서에 나와 있는 기록은 다 진북 개념으로 봐야 된다. 18세기 이후에 비로소 이제 지도다운 지도가 나왔는데 이거는 지구가 이게 둥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도는 평면이고요. 근데 그 과정에서 이 왜곡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제 편의상 이 경선의 이제 북쪽에 있는 지도에서 봤을 때 위쪽을 북쪽으로 보고 아래쪽을 남쪽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진북과 도북에는 차이가 난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지도가 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왼쪽 지도가 이제 19세기에 이제 일본 측에서 그린 이 조선 전도인데, 지금 그 지도에 보면 하얀 동그라미 4개가 있죠. 이게 동서남북을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쪽 위쪽이 그쪽이 북쪽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래가 남쪽, 이게 서쪽, 이쪽, 그렇게 돼 있죠.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네. 지금 그 왼쪽 지도에 그 지금 이제 부산쯤 되는 지역이 동쪽이고, 저쪽 황해도 해안선에 있는 하얀 점 있는 데가 서쪽, 그리고 강원도 북쪽 저 위에 하얀 점이 거기가 북쪽이고, 이 전라남도 광주 이쪽의 하얀 점이 남쪽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서남북이 수직 방향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는 않고 X자 방식으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른쪽의 지도를 보면은 이게 이제 근대의 지도죠. 그러나 방향을 진북으로 표시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구상에서, 지구라고 하는 이 거대한 구형에서 한국의 한반도의 모양은 저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그걸 약간 뒤틀은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봐야 된다. 그래서 그러면 구체적으로 구주 오소경의 배치가 사서 기록과 맞느냐 하는 걸 보기 위해서는 통솔의 주장을 맞냐 틀리냐고 봐야 되니까 통솔이 무엇을 전제하고 있느냐를 보고 그 전제를 그대로 다 인용하는 방식으로 접근을 하고자 합니다. 대표적으로 3가지 말씀드리면은, 신라 왕성은 금성이고 금성은 현재 경주다. 그걸 인정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백제 고성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게 삽이고 현재 부여다라고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소경과 구주 그는 이제 그 왕성을 기준으로 해서 방위를 따지는데, 그러면은 뭐 경상도 전체를 뭐 경주하고 이렇게 비교하는 건 말이 안 되고, 그 이제 오늘날의 경상도 지역은 이제 양주라고 그랬는데 양주의 치소가 어디였느냐? 그럼 그 치소와 왕성, 경주에 있었다고 하는 왕성과 이게 동서남북이 맞느냐? 이렇게 좀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구주 관련 삼국사기 기록을 보면은 이제 신문왕 때 이제 설치를 했는데 이름을 이제 경덕왕 때 또 바꾼 거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본래 신라 영토의 3개 주, 그래서 상주, 양주, 강주, 구 백제 영토에는 웅주, 전주, 무주, 그리고 옛 고구려 땅에는 삭주, 한주, 삭주, 명주 이렇게 설치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도를 보시면은 여기 이제 그 신라 양주, 양주의 치소가 어디 양산으로 지금 보고 있네요. 상주는 오늘날 상주, 강주는 오늘날의 진주, 뭐 이렇게 쭉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 시간 관계상 그건 좀 줄이고요. 오소경도 여러분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북원경 원주, 중원경 충주, 서원경 청주, 남원경 남원, 금관경 김해, 이게 통솔에서 비정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개별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옛 신라 땅에 설치했었다고 하는 양주, 상주, 강주를 보면은 그 삼국사기 기록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먼저 이 양주의 경우는 왕성 동북 당은포로가 상주다. 그럼 왕성의 동북쪽은 어디입니까? 제가 저 그림에 이게 줄을 권하는데 이 진북을 기준으로 한 겁니다. 동서남북. 그냥 관념적으로 우리가 지도를 봤을 때 이렇게가 동서남북이 아니라 제가 줄을 근 방향으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 봤을 때 경주의 동북 쪽이면은 동해 바다가 되는 거죠. 동해 바다에 뭐 당원포도 없고 땅도 없고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뭐 8세기 뭐 6세기 후반에 땅이 있었는데 거대한 지각 변동에 의해서 가라앉아서 오늘날 동해가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맞지가 않는다. 그리고 양주, 그러니까 이제 치소가 좀 진주라고 하는 거죠. 그거는 맞습니다. 대체로 보면 남쪽이라 남쪽. 뭐 강주가 강주가 여기 보면은 서쪽이라고 했는데 뭐 서쪽이라고 볼 수가 없고 서남 굳이 조금 맞게 좀 봐준다 하더라도 서남 쪽이다. 그래서 지금 양주 그나마 좀 방위가 맞고 상주와 강주는 맞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통솔의 입장에서는 김부식이가 이게 방향을 헷갈렸다. 이거는 이제 제가 보기에는 한마디로 조상모독이다. 뭐 김부식이 뭐 사대주의에 찌들은 문인이었는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김부식의 어떤 지적 수준이나 방향 감각이 그렇게 형편없었다고 하기에는 근거가 없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억지를 부리는 것이 이게 당은포, 당나라의 은혜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다 지명으로 봐서. 근데 이게 경주의 동북 쪽에 있어야 되는데 경기도 화성이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옛 그 백제 지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옹주, 전주, 무주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옛 백제 땅에도 세 개 주를 설치했는데 백제 고성 북쪽에 있는 웅진구의 옹주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백제 고성이라는 것은 통솔의 그 주장대로 부여로 봤습니다. 이제 부여의 얼핏 북쪽이 공주 맞습니다. 근데 거기 웅진구다. 이 대목에서 걸립니다. 구라는 거는 강이 바다와 만나는 지점에 위치한 강의 입구를 구라고 하는 것이지. 소위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옛날 백마강이었다고 하는 금강 줄기에 뭐 웅진 나루토라면 뭐라고 했는데 웅진구다. 이상하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전주는 이제 서남쪽이다. 옹주를 기준에 서남쪽이면 저 바다입니다. 저기도 서해. 그리고 또 그 남쪽이 무주다. 거기도 바다죠. 아마 그 당시에는 서해 이 충청도 전라도 앞바다가 아마 육지였었던 것 같아요. 다음에 이제 고구려 지역에 소위 이제 한주, sak주, 명주를 했는데 뭐 한주가 어디냐 이런 건 없어요. 왕성 기준으로 방위 표시한 게 없습니다. 단지 이렇게 동에서 서로 한주 동쪽에 sak주의 동쪽에 명주 이렇게 설치했다고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위로 받은 그 고대 시대 그 방위인 진부로 봤을 때는 과연 그 sak주가 명주의 동쪽이라고 볼 수 있는가? 치소를 기준으로 해야 된다. 한주의 치소는 뭐 통솔에서 뭐 광주였다고 그러는데요. 광주 그리고 sak주는 춘천이 치소고 명주는 강릉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광주에서
춘천은 방위를 따지면 북쪽입니다. 동쪽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러면 춘천에서 강릉은 어떠냐? 이거 뭐 동북쪽, 뭐 동쪽이라기보다는. 그리고 이제 이름이 하나 또 걸립니다. 명주가 그 이전에는 하서주라고 돼 있어요. 하서주. 하서주라는 거는 글자 그대로 다 아무 교회나 그 고대 사람들이 지명을 붙였을 리는 없고 강의 서쪽이다. 그러면 지금 오늘날 영동 지역 태백산맥 동쪽 지역에 어디 강다운 강이 있습니까? 그 명주의 명자가 이게 바다를 의미한다. 바다의 의미도 있습니다. 근데 또 다른 의미도 있습니다. 아주 그 끝없이 넓어서 그런 어떤 평원을 가리킬 때도 이런 말을 씁니다. 그래서 이것도 맞지를 않는다. 그래서 뭐 지북 기준으로 사실 안 맞아요. 뭐 그건 너무 뻔해서 제가 생략을 했습니다만은 진북 기준, 지북 기준으로 사서 기록상 방위와 통설의 위치 비전 간의 비교 결과를 해보니까 뭐 억지 춘향으로 해서 양주 맞고 옹주는 뭐 이게 뭐 틀렸다고도 할 수 없고 맞았다고 할 수도 없어요. 왜냐 옹주를 기준으로 해서 뭐 이렇게 한다고 그러는 게 한주도 마찬가지. 한주를 기준으로 해서 왕성 경주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고구려 땅 저 서쪽에서부터 한주, sak주, 명주 이렇게 했다고 그러니까 그냥 뭐 한주는 맞다고 쳐주는 거죠. 이렇게밖에 안 됩니다. 오소경의 위치도 저 지도에서 이제 검은 그 동그라미로 점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게 과연 이제 이 방위가 맞느냐? 제가 그 지도에다 이렇게 줄을 이렇게 X 형태로 그어놨는데 토당체가 이게 오소경이라는 건 뭡니까? 동서남북 중앙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5개의 방위를 얘기하는 건데 이게 안 맞아요. 그리고 그 중원공, 북원경은 그 제가 뭐 자로 재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불과 뭐 한 4, 50km밖에 안 떨어져 있어요. 서원경이라고 하는 청주하고도요. 그러면은 본질적인 질문을 하면 오소경이라는 거 작은 수도인데요. 이거 왜 만든 겁니까? 고대 어떤 이제 교통 통신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기에 나름대로 그 강역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중요한 그 거점 지역에 이런 걸 만들어서 뭐 왕족이나 또는 뭐 귀족이나 이런 사람들 보내서 또 그 지역을 통제하는 동시에 또 외적에 대한 방비도 겸했던 그런 목적으로 한 건데 저 지도로 보면은 도대체 뭐 한강 이북엔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남쪽으로 뭐 이렇게 남쪽 방향으로 2개씩 되고 서원경, 중원경, 부원경이 거의 뭐 한 4, 50km에 3개가 몰려 있고 그러면 소경의 설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 그러면 신라라고 하는 나라가 그렇게 허접한 나라였느냐? 신라의 임금이나 조정이 그렇게 허접했느냐? 그건 그렇게 예단한 거는 그건 조상모독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이제 삼국사기 잡지에 보면은 이 구주의 지역별로 9개 지역별로 이제 말하자면 그 부대를 편성을 해요. 근데 그 부대들을 식별하기 위해서 금색이라고 그럽니다. 이게 요즘 말하자면 리본 같은 거예요. 리본. 이게 뭐 왼쪽이 됐든 오른쪽이든 가슴에 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슴에 단 리본 색을 보고 이거는 상주 군대, 저거는 청주 군대, 이건 옹주 군대 이렇게 구별하기 위했던 거예요. 근데 그 색으로 봤을 때 이거는 오소경과 마찬가지로 그 오행의 기준을 해서 이렇게 한 거구나. 오행에는 그 또 색깔이 또 방위를
의미하기도 해요. 그래서 청색이면 동쪽이고 북쪽이면 흑색이면 북쪽이고 적색은 남쪽, 백색이면 서쪽 이렇게 되는 건데 이걸로 봤을 때 지금 이제 이 색 기준으로 하면은 왼쪽처럼 그렇게 배치가 돼야 되는데 지금 통설에서 배치한 구주를 보면은 이게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려요. 여기서도 또 지역상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포인트인데요. 그 구주 오소경 옛날에도 그 인구 통계를 좀 했었던 모양입니다. 뭐 인구가 구체적으로 나온 경우도 있고 안 나온 경우도 있습니다만 최소한 그 호수가 나와 있어요. 백제 멸망 당시에 그 현해 수가 104개이고 가구 호수가 76만 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과거에는 대부분 또 출산율도 높았고 또 대가족이었다고 뭐 상정을 해도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호당 인구를 6명으로 잡아보니까 당시 백제 이게 456만까지나 예를 들어서 뭐 호당 뭐 5명, 4명으로 줄여도 숫자가 상당합니다. 300만이 넘어갑니다. 그러면 지금 지도를 보죠. 웅주, 충청 지금 남도하고 북도 일부, 그다음에 충청남도 일부 금산쯤하고 전라북도가 전주고 전라남도 무주인데 지금도 충청남북도 전라남북도 대전 뭐 직할시인가요 특별시인가 뭐 이게 다 합해도 인구가 얼마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이제 백제 시대 인구에 대한 그 자료가 나와 있고 통일 신라의 현이 몇 개냐 하는 게 이건 뭐 저 지리지에 다 나와 있어. 293개예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이나 옛날이나 행정 단위를 쪼갤 때는 땅의 크기로 쪼개는 게 아닙니다. 주민수로 쪼갭니다. 선거구도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 아까 백제 멸망 당시 인구 그거를 해보니까 1현당 한 개 현당 한 4만 정도 되는데 그러면은 통일신라 현이 293개였다. 그러면 1200만이 넘어요. 그런데 이거는 왕성이나 그 오소경 인구를 뺀 건데 뭐 그거를 미니멈으로 합해서 한 1300만 이상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그 당시 저 사서에 보면은 당나라 전성기였다고 하는 현종 임금 때 5300만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은 5300만과 좀 깎아서 한 뭐 1300만이라고 칩시다. 통일신라. 이게 지금 제일 밑에도 써놓은 거 보셨으면 보고 계시죠? 그 조선의 인구가 망하기 전에 2천만 명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이게 그러면은 뭐 7세기가 됐든 8세기가 됐든 그로부터 1200~300년이 지났는데 인구 증가가 거의 없었다. 그리고 그 당시 어떤 기술 수준이나 그 사회 인프라로 봤을 때 저만한 인구가 평양 대동강 이남에 존재할 수 있었겠는가?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에 워낙 기술이 발달해서 요즘과 같이 4, 50층 초고층 아파트를 짓고 살았다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결론 내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그 통솔에서 주장하는 바가 뭐 아주 그 삼국사기에 좀 지저분하게 그 기록이 돼 있는데 뭐 당나라 임금이 신라 임금에게 패강 이남의 땅을 뭐 선물했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 있는데 뭐 이걸 가지고 통솔의 이제 주장이 나오는 것이죠. 뭐 앞서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인하대 고조선 연구소의 어떤 사서에 나온 지명의 변천 과정 그리고 현재 어디냐 뭐 이걸 따져서도 문제 제기를 충분히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 오늘 그 짧은 이 소논문은 이런 상식의 기초에서 인구 통계나 방위를 봤을 때 이 한반도 전체도 아니고 평양 원산 이남의 그 당시 기술 수준, 생산력 수준으로 봤을 때 1,500만에 육박하는 인구가 과연 살 수 있었겠는가? 그러니까 결론은 통솔은 이 평양 원산 이남의 비상식적으로 구주 오소경을 우겨 넣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그 우겨 넣은 것이 입증이 되지 않느냐. 뭐 앞으로 통일 신라의 강역에 대한 그 구체적인 범위 사실 인하대 고조선 연구소의 반론도 북쪽 경계에 대해서만 어떤 대안을 제시했을 뿐이지 통일 신라 강역 동서남북에 대한 규명을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상식에 입각한 반론을 제기했고 앞으로 통일 신라 강역에 대해서 근본적인 재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